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의결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여야를 넘어서 정계 거물들의 조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리더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철근 동국대 교수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는지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격동의 한국 정치사를 같이 해온, 그리고 이승만 정권 이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정계 입문해서 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한국 정치를 쭉 같이 해온 한국 정치의 큰 거목이고, 네네. 특히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두 양분으로 지금 두 기둥으로 봤을 때 민주화 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야권의 한국 정치에 있어서 야당의 입지를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네. 물론 이분은 같지만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민주적인 족적, 이것을 우리 후배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도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화된 어떤 정치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의 정신, 그분들이 투쟁해서 쌓아놓은 그런 민주화의 어떤 금자탑과 같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향유를 어떻게 하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 이분들의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우리가 더 밝게 계승시키냐,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업적을 좀 욕되게 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뭐 공과 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네. 뭐 공직자 재산 공개한다든지 이런 공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1997년도에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때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들의 내리에 예.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그 좀 실패한 뭐 이런 분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는데, 공도 많고 과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아무래도 저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3당 합당을 결행을 하고 그 3당 합당의 소수파로서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권을 거머쥐는 과정에서도 내각제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이제 문화생이라고 하죠, 이미. 그러니까 소위 많은 거물 정치인들을 길러냈는데 한국 정치의 정치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확인을 드렸습니다만 그 5일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국가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이었거든요. 뭐 국민들의 어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국민장과 이 국장 그리고 국가장 이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셔서 그 유가족이 국민장을 원해서 국민장을 했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8월 18일 날 서거를 하셔서 그래서 국장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모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을 또 치른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그겁니다. 국장은 소요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공서가 휴무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국장 기간 내내 조기를 개항하는 것이 이제 국장이고, 그리고 국민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보조를 하고, 그리고 당일만 조기를 개항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관공서 휴무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과거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두 분이 서거했을 때 같은 해에 국장과 국민장 이것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여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여론들이 있어서 2014년 작년 11월 19일 날 이것을 국가장법이라는 기존의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해서 국가장이라는 것을 작년 11월 19일 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 현장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장이 대상이 돼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오늘 새벽에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이 예. 국가장의 첫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연결식이 26일 오후 2시에 예.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가 국회의사당이라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만 25세 때. 네. 그리고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선이었죠. 의원이고 거의 평생을 이제 국회에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다음에 공식 분향소가 국회에 설치됩니다. 지난 그 DJ 서거 때도 그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던 전례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국회로 정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일반인들도 와서 분향하고 이러기 굉장히 좋은 용이한 장소로 보입니다. 네.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말씀 좀 예. 드리면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법과 제도가 완비돼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민주화 투쟁을 해서 군부 독재, 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화 반독재 투쟁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한국 정치를 이제 거리의 정치로 표현을 하는데 네네.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는 법과 제도가 돼서 그러면 어디로 가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국장을 하면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추앙을 하고 그리고 같이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후로 법과 제도가 완비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성지는 국회다. 그래서 민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국가장을 치르는 것은 예. 가장 성스러운 행사의 일부분을 네네. 상징적인 것으로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만큼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이 YS 퀴즈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찾아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각별한 사이인 거죠. 아버지죠. 정치적 네네. 아버지로 볼 본인도 수 그렇게 있고. 밝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 민취업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YS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 역할을 했고요. 네네. 실제로 YS 대통령 시절에는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을 거쳐서 내무차관에 발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네네.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큰 후원자 역할도 YS 대통령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 첫날부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날까지 하면 상주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 두 분의 관계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 그러면 YS 대통령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삼김씨 때도 그래서 어느덧 마감이 되는 듯 보이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휠체어를 타고 빈소를 찾았다고 하죠.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만감이 교차할 예. 가능성이 있죠. 그렇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동지였고, 그러니까 1990년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할 때 예. 같은 배를 탔던 동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YS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고 또 이제 내각제 문제로 그 내각제 파동이 나면서 결국은 YS 곁을 떠나서 독자적인 그 정치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DJP 연대로 해서 최초의 그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양쪽에 양김에 대통령 되는 과정에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분이죠. 네. 이 분이 빈소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신념의 그 정치인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그 생각들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애증의 관계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애와 증을 좀 짚어주시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데 애와 증 둘 다 이제 만감이 교차할 텐데 5.16 이후에 네네. 김정필 전 총재께서는 5.16 이후에 이제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정권 자유당에 처음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자유당을 탈당을 해서 네네. 그때부터 보수당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 계열과 이제 대척점에 서서 이제 반독재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애증의 관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재께서 같이 했을 때는 서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유신까지 있었고 그리고 3당 합당 때부터는 서로 이제 새로운 신한국당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을 창당을 할 때부터는 이제 정치를 같이 했는데 네. 3당 합당에서 YS가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또 JP가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또 서로 결별 수순을 갖는 정치라는 것이 원래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 제 정치고 네.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뭐 지금 역대 대통령 DJ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김영삼 쭉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 역시 권력은 무상하다. 그래서 우리 현재 정치인들이 지금 서로 치열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 그건 뭐 당락적이든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싸우든 여당과 야당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네. 마음이 상당히 엄숙해지는데 그리고 장례식이 딱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다시 싸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심리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같이 해온 이 서구하신 YS가 지금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네. 네. 우리 정치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거동 가능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방문을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좋은 곳을 가셨을 거다 이 얘기만 남기고 보도자료를 방문을 안 냈죠. 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뭐 악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을 발탁해준 그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 14대 그 총선 때 전국구 의원으로 발탁이 돼서 정계 입문을 했고 이후에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YS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이고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예. 뭐 국민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5.18 12.12 사건과 네. 그다음에 비자금 사건으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물론 이제 그 재판이 끝난 이후에 특별 사면을 해서 이제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사실 직접 조문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의 예, 않다고 3당 알려지고 있는 것 합당의 같은데요. 주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물태우라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별칭도 네네. 얻고 이제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90년 3당 합당을 결행하면서 나는 물태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뭐 대국민 담화 때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YS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당 총재를 맡아가지고 집권당 그리고 청와대와 상당히 큰 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각이라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과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당무거부를 하고 저 거제도 아버지 거제도에 가서 칩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당에서 내려가서 다시 모셔오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3당 합당을 결행한 것인데 이것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계나 여러 가지 호남 그리고 야권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국민들도 3당 합당은 야합이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평가도 받은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YS의 어떤 3당 합당을 결행한 것은 내가 3당 합당을 해서 여당 안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잡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과거에 이제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야권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TK나 PK를 잡아야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DJP 공동정권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JP랑 또 손을 잡아서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구도가 훨씬 더 약화됐었는데 80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는 지역 연합 정권이 수립된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해소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예. 나왔다고. 이게 오늘 그 빈소에 찾은 그 인물들을 보면 야권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애통해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유연했다, 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YS 퀴즈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떤 용인술 내지는 정치력, 정치 스타일은 어땠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다. 뭐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정치 말로 감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은 빌리지 못하고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하면서 주변의 참모들은 머리 좋은 참모들을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DJ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좀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섬세하고 굉장히 그 자세한 걸 다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예. 또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호가 있잖아요. 대도무문이라고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를 영입해서 발탁을 했고 쓰는데요. 제가 보니 딱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3당 합당 이전과 3당 합당 이후. 예. 예. 그러니까 3당 합당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도동기 1세대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이게 최형우, 김동영, 뭐 예. 김수환 국회의장, 박관영 국회의장, 예. 뭐 황낙주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이제 3당 합당 이후로 본다면은 이제 MB 대통령도 있고 15대 총선 때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안상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3당 합당 이후에 영입된 이런 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YS 같은 경우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정치적인 신념으로 전환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복한 관계로 자랐기 때문에 무슨 상대방한테 내가 뭐를 받으면 그리고 뭐를 신세를 지면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때 당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파형, 승부사형. 그래서 대도무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목표가 나타나면은 바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전격적인 리더십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